골든로 중학 50% 영문법. 안녕하세요. 골든로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부터 중학교 50% 영문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골든로에서 문법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자, 이 문법 시리즈의 이름들은 3, 4학년을 위한 10% 영문법, 5, 6학년을 위한 30% 영문법, 중학생을 위한 50% 영문법이에요. 자,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3, 4학년에서는 문법 용어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5, 6학년에서는 용어를 영어로 정리하는 것을 그리고 해석하는 것, 문장 적용까지 가고요. 중학생을 위한 50% 영문법에서는 문법 정리를 하고 영어로도 배우고 해석 적용을 하고 문법을 독해 적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문법의 공책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학년마다 조금 깊이가 다르게 가르치는 거라서 만약에 5, 6학년이라도 나는 5, 6학년 영문법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면은 중학교를 위한 50% 영문법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고등학생이라도 내가 기초적인 영문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중학생이 듣는 50% 영문법을 꼭 들어야 고등학생이 꼭 들어야 되는 90% 영문법, 문법 문제풀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골든로우 영어 마스터라는 카페 명을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50% 영문법이 다 이 골든로우 영어 마스터라는 카페에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늘은 문장의 기본 5형식 5 basic sentence pattern, 내일은 오브의 용법, 팔품사, 이렇게 동사 1, 동사 2,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접속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타고리는 똑같아도 그리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도 깊이가 다르므로 초등학교 학생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중학생들이 꼭 들어야 될 영문법입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기본 5형식 5 basic sentence pattern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의 기본 5형식을 이미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문장 기본 1형식에서 first sentence pattern은 subject verb로 이루어져 있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문장에 주어랑 동사만 있어서 1형식 문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석을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second sentence pattern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썼죠? 그래서 subject, verb, compl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비동사가 이 형식의 대표 동사이고요. 비동사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형식이구나. 뒤에 보어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비동사도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2형식, 1형식, 수동태, 진행형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ond sentence pattern의 subject, verb, complement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때 해석은 주어는 보어이다 하고 해석할 거예요. 주어는 보어이다. 자, third sentence pattern은 모두 다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때 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이 되어서 주어가 목적어를 대상으로 동작을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full sentence pattern은 subject, verb,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내가 선우에게 펜을 준다 라는 이 수요 동사가 나오는 것이 4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은 fifth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연결이 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first sentence pattern은 subject verb예요. 이때 해석은 주어는 동사한다. 이때 주어가 먼저 해석되고 동사가 나중에 해석이 돼야 되죠. 그때 조사는 주어는 는, 은, 이, 가, 동사는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어는 는, 은, 이, 가라는 한국말의 조사가 붙어야지 한국말의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의 조사는 을, 를, 에게를 꼭 붙여야 되고요. 보어의 조사는 로, 게, 하도록을 붙일 거예요. 동사는 하다, 했다, 할 것이다, 되다. 되다는 수동태죠. 그래서 동사를 그런 식으로 쓰게 될 것이고, 자, 문장의 기본 1형식이다. 그랬을 때는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네.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로 번호대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영어로는 second sentence pattern이에요.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형식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 그래요. 자, 주격 보어 하면 이제부터 이 형식 문장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형식 문장의 해석은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밑줄 쳐놨죠? 왜 밑줄 쳤냐면 이게 큰 해석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주어는 보어이다 했어요. 그러면 해석 순서가 주어하고 보어이다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됐죠? 3형식은 third sentence pattern이에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주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어 두 번째로 해석하고 동사로 해석할 겁니다.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자, 한국말의 조사의 기둥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돼요. 자,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을 동사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자, 4형식에서는 목적어가 2개로 퍼집니다. 4형식 full sentence pattern에서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해석 방법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의 해석을 잘 보면 주어 먼저 하고 간접 목적어 하고 직접 목적어를 세 번째로 한 다음에 동사를 네 번째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fifth sentence pattern은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로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이 한국말의 기둥은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직 예문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subject, verb, 주어는 동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할까요? 자, 1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1형식 동사. 왕래 발착 동사가 있고요. 거주 동사가 있고 발생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사 1편에서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자, 왕래 발착 거주 발생 동사가 나왔을 때 1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동사는 1형식 문장이니 1형식이겠구나.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하고 해석해야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주어 다음에 동사 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문장이 1형식으로 끝나는데 정말로 I go 하고 끝나진 않거든요. 뒤에 꼭 전치사 다음에 명사인 부사구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 들어갑니다. 독해의 핵심. 1형식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와 이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핵심 단어예요. 자, 1형식 문장은 무엇이 핵심 단어라고요? 주어와 뒤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핵심 단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형식 문장에서는 subject, verb, complement,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주격, 보어가 나왔다 그러면 2형식 문장이에요. 2형식 문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형식 동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대표 동사고 그 다음에 become형 동사가 있습니다. become형
become과 같은 동사들, remain형 동사가 있고요. 감각 동사가 있고 판단 입증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동사를 보면 아, 이 형식이구나 하고 해석은 주어는 보어이다. 이 형식은 주격 보어구나. 이렇게 풀이는 주어, 이 형식 동사, 보어 이렇게 문장마다 표시를 할 텐데 그때 이 형식의 핵심 단어는 보어입니다. 보어. 주격 보어가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 형식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보어, 주격 보어. 자, 3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3형식 동사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3형식 동사는 여기다 직접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와 그 뒤에 있는 목적어에 사람, 사물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3형식 문장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핵심 단어는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를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3형식이네. 목적어 중요한 핵심 단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어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해석 순서는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고 조사 잘 맞춰서 썼죠? 그때 4형식 동사의 기본 동사는 수요 동사입니다. 수요 동사는 뭐를 줘야 되는 동사예요.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 상장을 주는 거죠. 주는 동사, 기부, 주다, send, 보내주다, buy, 사주다 이렇게 뭔가 주는 동사. 4형식 기본 동사, 수용 동사는 15개가 있는데 동사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4형식 동사로 문장이 분석이 되겠다. 기부동사다. 그랬을 때 주어, 만약에 기부동사가 있었어요. 그럼 4 하고 표시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해석을 주어는 간접 목적이 직접 목적을 동사한다. 그랬어요. 해석으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4형식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할 때 직접 목적어가 핵심 단어예요. 자, 직접 목적어를 잡으시면 두 문장이 있었을 때 위에 게 3형식이고 밑에 게 4형식이다. 그러면 이 목적어와 이 직접 목적어가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아마도 같은 단어일 겁니다. 같은 단어, 핵심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주제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4형식 문장의 핵심 단어는 다이렉트 오브젝트예요. 자, 5형식 문장이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나는 나의 친구를 반장으로 만들었다. 나의 친구, 반장. 됐죠? 그럼 이 보어는 목적어를 보조한 나의 친구가 반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조한 이 보어는 목적격 보어라는 거죠. 자, 목적격 보어하고 용어를 들었다.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는 5형식 문장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5형식 문장을 판단할 때는 5형식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5형식 동사에서는 대표가 name, call, choose 15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 5형식 동사편에서 정확하게 외우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동사라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표시를 주어 5형식 5하고 쓰고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때 핵심 단어는 5형식이다 문장 목적 보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목적 보어가 핵심 단어예요. 자, 핵심 단어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문장을 분석했을 때도 독해의 정확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든로 영어 30% 영문법에서는 문법을 영어에 맞춰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할 일은 자, 지금부터 제가 외우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도록 연습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기본 5형식 5 basic sentence pattern First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주어는 동사한다. 핵심 단어 주어 명사. 자, second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complement 주어는 보어이다. 핵심 단어 보어.
Third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object.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핵심 단어, 목적어, object. Fourth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핵심 단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Fifth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핵심 단어, complement.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한번 핵심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bird 주어, sing 일형식 동사, on the tree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됐죠? 해석 순서는 주어, 그 다음에 부사구, 동사 하고 해석해야 돼요. 자, 일단은 주어 동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그랬어요. 동사 뒤에 부사구가 붙으면 부사구부터 해석하고 동사를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 순서가 주어, 부사구, 동사가 되는데 해석을 하면 새들은 나무 위에서 노래한다.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거는 일형식의 핵심 단어는 주어 자리에 있는 bird,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있는 tree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나무 이 단어 두 개가 주축을 이루어서 그 다음 문장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The world's demands가 주어예요. 그죠? who는 전치사고 에너지는 명사예요. 이때 표시를 괄호를 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ncrease 일형식 동사, 발생 동사에 해당되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는 괄호를 치고로 이제부터 약속을 합시다. 됐죠? 그런데 전체 문장이 일형식 문장인데 주어는 동사한다는데 얘가 껴있어요. 주어 뒤에 있죠? 주어 뒤에 있는 부사구 먼저 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주어, 그 다음에 3번이 동사예요. 부사구 주어는 동사한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에너지를 위한 세계의 수요는 증가한다. 됐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핵심 문장은, 핵심 단어는 world's demands랑 에너지예요. 자, 일형식 문장이라서 핵심 단어가 짧지만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자, world demand란 단어랑 에너지란 단어는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의 핵심 단어를 찾는 게 문장에 가장 중요하고 그 문장이 모여있는 문단에서 핵심 단어를 모으는 게 문단을 이해하는 독해의 방법입니다. 자, 문장의 기본 오형식을 배우더라도 핵심 단어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 자, time 주어, is 이형식 동사, the great healer 그랬어요. time이 주어고 비동사가 대표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어가 나오겠네요. 자, 해석은 주어는 보어이다. 1번, 2번, 3번. 시간은 최고의 약이다. 그랬어요. 그때 핵심 단어는 뭘까요? great healer. 최고의 약. 보어 자리에 있는 게 핵심 단어입니다. 됐죠? art. 주어. is가 이형식 대표동사 보어. wrong. 보어. and가 등위 접속사. 다음 문장도 life가 주어. is가 이형식 동사. short. 보어. 됐죠? 예술은 길고에서 wrong이 중요하고요. 삶은 짧다에서 짧은 게 핵심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게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똑같이 병렬하여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접속사입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독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and로 연결되어 있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어떤 게 핵심 단어가 더 중요한 핵심 단어일까요? short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보어이다니까 예술은 길고 생은 짧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더 강조한 것은 삶이 짧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양쪽의 핵심 단어는 이 형식의 보어 두 개였는데 더 중요한, 독해서 중요한 것은 short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ost people eat too much meat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고기가 대상이 달라지니까 삼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해석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육류를 먹는다. 를 소리가 났죠? 그래서 는, 를, 다를 꼭 지켜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석에 해당되는 거고. 자, 핵심 단어는 뭘까요? too much meat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에서는 meat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meat이 나오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 꼭 찾아야 돼요. 삼형식 문장의 핵심 단어는 목적어예요. third sentence pattern, subject, verb, object. 핵심 단어는 object 하고 외워야 돼요. 됐죠? 자, 컬럼버스가 주어, 디스커버가 삼형식 동사, 컬럼버스랑 아메리카는 다르므로 목적어, 그러므로 삼형식 인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부사구예요. 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랬는데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하고 목적어를 하려고 봤더니 부사구가 붙었네요. 뒤에는 부사구 처리하고 목적어를 동사한다 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콜럼버스는 1942년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됐죠? 그때 핵심 단어는 뭘까요? 목적어. 그렇죠. 아메리카를 발견한, 아메리카가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뭘까요?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사형식 문장. Grandma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자, 주어는 grandma, told는 말해주다,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어요. 해석은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 순으로 해석하면서 할머니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말해주셨다 그랬어요. 됐죠? 그때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An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 이 다음 문장에서 이어질 말은 뭘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것, 그것이 문단에서 주제를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문장 분석하고 핵심 단어 찾는 거 꼭 해봅시다. 자, he 주어, show 사형식 동사, m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랬어요. 해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는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이때 핵심 단어는 some picture. 그 다음 문장에서는 pictur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중요한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목적격 보어, happy가 핵심 단어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government 주어, declare 오형식 동사, 4th of July 목적어, 자, the dependent day 보용 이렇게 됐어요.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순서 잡았으면 해석도 꼭 써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로 하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부는 그렇죠? 7월 4일을 독립일로 선언했다. 자, 선생님이 말해서 그러니까 타인이 이야기해서 듣고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직접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타인이 얘기했다고 내가 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해석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조사 붙이는 거 정말 어렵고요. 조사 잘 붙여놓고 연습하면 그게 또 그렇게 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오형식 문장이에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Independent Day 하고 The Independent Day 이게 독립기념일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까요?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겠네요. 자, 문장에서 핵심 단어 찾는 것은 문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중학교를 위한 50% 영문법이었어요. 자, 50% 세죠?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영문법에서 배웠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문장의 기본 5형식
5 베이지 센텐스 패런 해석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독해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자, 골든러 중학교 영문법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해석도 잘하고 독해도 잘하고 문법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든러 쌤이었습니다.